자, 이번에 첨가의 마지막 10번째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첨가를 각에서부터 쭉 이렇게 옆으로 펼쳐 놓으니까, 그죠? 옆으로 펼쳐 놓으니까 이것이 제일 끝에 자리하고 있고 감목과 개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계절이 운행되는 그런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은 목, 화, 토는 가운데 있고 금, 수,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적에 수하고 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제일 가까운 게 개수하고 간목하고는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개수 다음에 바로 간목장이 또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전혀 별개의 성령으로 보지 마라. 일견 보면은 이 개수하고 간목하고 닮은 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래서 이 개수는 어떤 작용인가 하면은 금에서 뭉쳐가지고 넘겨준 것을 이어서 임수가 받아가지고 보관, 저장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개수도 보관,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임수와 개수의 차이점이라면은 요거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임수는 무조건 꽁꽁 쳐박고 감추고 이런 작용인 것 뿐이죠. 그냥 보관하고 저장하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운이라 그러면 개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단계가 바로 생명이 싹을 틔워서 새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걸 시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준비하는 단계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감추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고 보관하고 저장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니까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물이 얼죠. 겨울이 되면은 물이 옵니다. 물이 오는데 물이 가장 온도가 무거울 때가 온도가 몇 도입니까? 무게가 영상 4도 그죠? 영상 4도가 되면은 물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18, 17, 16, 19, 8, 7, 6, 5, 4가 쭉 간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거우니까 찬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물은 위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4도가 더 떨어져가지고 3도씨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오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어내려간다. 밑에서부터 안 오죠. 그 이유가 4도씨 물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물은 4도씨라. 그럼 이건 얼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물이 3도, 그 위에 있는 물이 2도, 그 위에 있는 물이 1도, 그 위에가 0도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얼어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더 추워지면 이렇게 내려가, 더 추워지면 이렇게 하고, 자꾸 추우면 추워서 이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어지간히 추워가지고는 요 바닥에 있는 4도, 3도씩 이 물들은 위에 얼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옵니다. 겨울에도. 그럼 어떻습니까? 요 속에 들어있는 수생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죠. 겨울에도. 이것이 이제 자연의 배려잖아요. 섭리라. 만약에 밑에서부터 얼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겨울 지나는 동안에 이 물고기들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얼음이 물이 온도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4도보다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물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팽창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한 번 더 낮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수도 밟고 얼음 타지고 하는 것도 팽창하니까. 그러면 계수가 그런 작용이라 이게. 끝간데 한없이 다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마지막 다져버리면 다음에 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다? 마지막에 꽉꽉 다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살짝 열어주는 작용. 그러면 씨앗 같은 거 보면은요, 여기에 모든 씨앗은 그래서 씨눈이 이렇게 있는데 씨눈 부에 보면 여기가 열려 있어요. 틈이 벌어져 있다니까. 틈이. 그 벌어진 틈새를 뚫고 봄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생명이 시작하기 좋도록
배려해주는 공간이 이 개수가 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이라. 그래서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물로 친다고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는 얼음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팽창함으로 해가지고 수가 가지고 있던 꽁꽁 다지고 누르는 이런 기운을 갖다가 반대로 발산시키려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개수하고 임수하고 차이점이 이거는 지갑을 좀 연다니까요. 개수는 목하고 가깝잖아요. 간목하고. 이거는 무조건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운이고 이거는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배려를 많이 한다. 특히 또 생명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수생목 작용이 임수하고 개수하고 중에 수생목 작용이 개수가 더 뛰어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줄 알고 이거는 왜 생명수거든요. 물론 물질로 따지면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간목에게 목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가 음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수와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보면 좀 작은 물, 규모가 작은 거, 샘물, 옹달샘, 도랑물, 개울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맑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언제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개수는 한마디로 특히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은 맑은 물, 깨끗한 물, 생명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임수하고 개수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강물이고 바닷물이고 좀 탁한 물이죠. 그죠? 맑은 물이 아니고. 그렇지만 개수는 깨끗한 물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되거든요. 왜? 생명수가 생명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물이니까. 이건 오염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들이 보면 마음이 여립니다. 눈물이 많고. 이게 달라도 빗물, 이슬 이런 걸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상징해서 개수들이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다. 이게 특징이죠. 그죠? 옹달샘물에 맑은 옹달샘물이 있고 큰 강물이나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적에 이거는 강물이나 바닷물은 임수, 이런 옹달샘물은 개수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 강물이나 바닷물에는 어지간히 흙탕 좀 집어넣어도 표도 별로 안 납니다. 그죠? 흙 트럭으로 한 2트럭 갖다 들이부어도 원래 조금 탁한 물이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리 맑고 깨끗한 물에 모래 한 줌만 집어넣어버려도 못 묻는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오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자극받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자극받는 걸 싫어하고 어떻다는 얘기가 사람 성격이 열려서 말을 좀 심하게 한다든지 행동을 좀 쉽게 대한다 그러면은 아주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항상 깨끗한 그 자체를 보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좀 자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생명수가 되어서 생명체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본능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성애 이런 것이 강하고 뭐 길러내고 키우고 제공하고 이런 걸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봉사 이런 것 또 인간적인 성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한국 어머니상 있잖아요. 왜?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머니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성애적인 희생 그런 것을 개수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이 맑고 깨끗하죠. 이 임수는 아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속이 안 보이니까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또 사람이 음흉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수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죠. 환하게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거짓이 없다. 사람이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 정직하다.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근데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임수는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니까 말이 없다. 과묵하다. 그런데 개수는 어떻습니까? 도랑물이니까 졸졸졸 소리 내면서 흐릅니다. 명명하게 흐르죠. 그러면 성격이 어떻다? 명랑하다. 말도 재불재불 잘한단 말이죠. 말도 잘하고 자기 속내도 잘 드러내고 마음도 여려서 그 감추고 숨기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개수는 거짓말도 잘 못해요. 항상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고 오염되는 거 싫어하니까 자극받는 거 싫어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이런 것이 개수의 성경이거든요. 자, 대충 그 정도로 한번 잡아놔 놓고 책을 한번 보세요. 개자로는 개는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뜻에서 헤아릴 규자에서 따왔다. 임수로 잉태한 새 생명이 남녀나 암수로 분별한다. 그런데 임수에서
좀 더 진화된 단계다 그러면 되죠. 새롭게 탄생하기 직전의 단계, 그 단계가 개수의 단계다 이러면 됩니다. 물상은요, 개수는 음수로서 음중의 음이다. 그죠? 가장 음적인 거죠. 하늘에서는 이슬, 땅에서는 시냇물이나 샘물 같은 생수, 활수 이런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이런 걸 뜻하죠. 또 고여있지 않고 항상 흘러내리는 맑은 물로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 그래서 만물을 자양하는 근본이다. 만물을 길러내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모성애가 강하죠. 개수들이. 그러니까 씨앗을 의미하는 종자, 정자, 난자 뭐 이런 자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에서 보면 자수하고 비슷하죠. 작용은요. 개수의 작용은 극음의 상태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이 오히려 다시 팽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다. 이것이 개수의 특징입니다. 물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면 얼음이 되는데 얼음은 오히려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물 위에 뜬다. 그죠? 뜬다. 팽창해지잖아요. 극음의 상태에서 약간 벌어진 상태가 개수의 작용이더라. 그래서 봄이 되면 씨앗은 이렇게 벌어진 곳을 뚫고 개수의 물을 먹으면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수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에 개수가 들어있는 사람의 성정은 어떨까요, 그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대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 니는 이슬이고 빗물이니까 눈물이 많네. 그죠? 눈물이 많다. 마음이 열이다. 마음이 열일 수밖에 없고, 오염되는 걸 싫어하니까. 또, 거짓말을 못한다. 맑은 물은 깊이도 얕고,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속 보이는 짓을 한다. 그러므로 속을 감춘다든지 그런 걸 잘 못하므로, 거짓말을 잘 못하겠네. 그 정직하다. 그 다음에 지혜죠. 수는 지혜를 뜻하는데 임수는 큰 물이니까 조금 큰 물이 큰 지혜, 개수는 작은 물이니까 작은 물이 작은 지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잔머리가 잘 들어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발력, 재치 이런 것이 개수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구가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특출하고 준법 정신이 강하고 임경면에 능하다. 임경면. 특히 개수의 장점입니다. 재치, 그러니까 순발력. 순간순간 이렇게 잔머리 팍 돌리는 게 있잖아요. 개수가 천간절개 중에서 어떤 의미입니다, 그거는. 변화에 민감하고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순발력 재치가 좋다. 조용히 노력하고 순종하는 자세와 애교를 겸비해서 애교가 있습니다. 개수가 왜 애교가 있습니까? 도랑도랑 그랬잖아요. 흐릿지게 돈돈돈 소리 내면서 경쾌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잘합니다. 또 근본이 뭡니까? 생명체를 위해서 생명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성애적인 본능에서 남을 위해서 뭔가 비위 맞춰주고 이런 걸 개수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애교도 있다. 그 다음에 마음 스승스이가 자상하고 모성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온순하고 깨끗한 성품이다. 맑은 물이니까 성격이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부질부질하게 하진 않죠. 잘 뭉치고 통일성이 있다. 요게 이제 개수들의 특징입니다. 물은 자꾸 흘러가다가 모인다 그러잖아요. 자꾸 모이다. 특히 뭐 이렇게 조직 만들고 모임 만들고 이런 거 개수들이 임수보다 더 잘합니다. 내면으로는 활발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나오죠. 주대가 없어 보이고 수가 좀 그렇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죠. 보면은. 가다가도 뭐 방해물 있으면 지가 알아서 피해가 버리고 절대로 뭐 자기 주장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주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기끼에 자기가 넘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잔머리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고 막 깨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끼에 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실천이 부족하고 남의 어려움에 고민만 하고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거는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목이 여기 하나 있는데 간목이 있는데 임수와 개수를 놓고 비교를 해볼 적에 만약에 임수라고 그러면은 이 목이 필요로 하는 물이 얼마만큼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겠죠, 그죠? 필요한 만큼 얘기만 해. 마음껏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작은 물이고 조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바닥이 지금 쩍쩍 갈라져가 있는데 이 논에 임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충분히 적실 정도로 부어주겠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죽어도 마음이 항상 자기 마음에는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성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때가 있으면은
성장기에서 너희 엄마가 풍부하게 사랑과 물질과 이런 것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네. 어떻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겠네. 그죠? 요렇게 되었으면 너희 엄마는 마음뿐이네. 잘해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봅니다. 실제로 임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많이 주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간복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키운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유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생각을 만족하게 가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정도 풍부한 제공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풍부하게 실질적으로는 제공을 받았지만은 어떤 부모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한테 줘도 자꾸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뭐 할 것 다 해주라 놓고 그래놓고도 또 모자라가지고 뭐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것이 주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적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모성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모성애가 조금 덜한 사람, 그죠? 이거는 모성애가 아주 지극한 사람. 그렇게 봐야 정확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주고 싶어도 남에게 뭘 주고 싶어도 뭐 능력하지 못하고 많이 못 주니까 부족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개수들이 보면은 조금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색합니다. 겉으로 다 주는 것 같죠. 비정봉사정신이 좋은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딱 자기가 챙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그런 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하면 하는 얘기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에 고민만 하고 큰 돈 주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 뭐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은 막 도와주려고 그러면 형편이 되면은 막 확실하게 형편이 풀리도록 확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화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개수는 대부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도와주더라도 생각내는 정도 찔끔찔끔 이러지 뭐 상대방이 풍족하게 생각할 정도로 도와주고 그렇게 과감한 면이 없단 말이죠. 이건 예를 들면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가물답게 스케일이 큰 건 없습니다. 이게 개수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기는 도와줘도 풍족한 도움을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근데 변화가 많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그물리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하늘에 비가 돼서 올라갔다가 또 안개가 돼서 흩어졌다가 또 얼음이 되었다가 또 눈이 돼서 내렸다가 뭐 이슬이 되었다가 말고는 또랑물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시시각각 변하니까 천간절개 중에서 변덕이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이게 임수보다 더해요. 팔팔 끓이면 김이 됐다가 얼리면 얼음 됐다가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죠. 이거는 개수는. 그래서 가장 변덕이 심한 것이 개수다. 또 좋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변화를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변화를 좋아한다. 나쁘게 말하면 변덕 심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기, 공달샘, 시냇물, 안개, 이슬비, 뭐, 집중, 호흡, 뭐, 이런 식으로 변하듯이 변화가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네요. 개수가 많으면 임수되지만, 신금은 아무리 많아도 병금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사주를 해석을 할 적에 아주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은수가 모이면 물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실제로 자연 법칙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개수가 사주에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글자가. 그러면 여기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수생목 이렇게 하는데 개수가 두 개가 있어서 수생목 한다 그러면은 임수가 하나 있어서 수생목 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수가 하나 있으면은 아까 모성애가 지극하고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이랬자가 있잖아요. 인정 많고 눈물 많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뭉쳐버리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임수적인 작용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면 이게 해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초이만 공부하는 거니까 이 원리만 이 정도 한번 말고만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뭉치면은 자 작은 물, 또랑물 두 개 모이면은 강물이 된다.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신금은 두 개 모여서도 경금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근근목 뭐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볼 적에 이것의 신금 한 개가 근근목 작용할 때와 두 개가 근근목 작용할 때가 똑같다는 거죠. 다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이것이 조금 한 개 더 늘어났다는 거지, 그죠? 늘어났다는 거지. 신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경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않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해석을 해 나갈 적에 여러 단계가 있죠. 병화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병화가 경금을 보는 경우, 병화가 신금 두 개를 보는 경우, 이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원리적으로 두 개가 다르다 이 얘기죠, 그죠? 왜냐면 신금이 두 개 모이는 경우는 안 되니까 다르다. 그런데 무토가 임수를 보는 경우, 무토가 개수 두 개를 만난 경우, 이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임수, 개수 두 개가 모이면 임수작용을 한다. 그죠? 이거는 신금 두 개가 모여도 경금작용 안 한다. 근데 물론 이것도 완전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개수는 개수죠. 개수는 개수인데, 그러나 개수가 두 개가 모였으면은 임수와 비슷한 작용력도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두 개를 모아놔도 요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작용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요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 10개의 설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